다정낭독. 포르피리를 만나고 돌아온 라스콜니코프. 아직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그의 방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 루진, 누이의 약혼자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낡은 말이라고. 진정한 진보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각자가 자기 이익을 철저히 추구할 때에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진다고. 침대에 누운 라스콜니코프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2부 5장. 꺼지세요.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젊다고 할 수 없는 남자였다. 뻣뻣하고 몸집 있는 체형에 표정은 조심스럽고 시큰둥했다. 문 앞에서 딱 멈추더니 자신이 어떤 곳에 들어온 것인지를 가늠하듯 방 안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 눈빛이 노골적으로 당혹스럽고 심지어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좁고 낮은 라스콜니코프의 방을 매우 의심스럽고 불쾌하다는 듯한 눈으로 살폈다. 그리고는 똑같은 태도로 라스콜니코프를 바라보았다.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 낡고 더러운 소파 위에 옷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누워 물끄러미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라스콜니코프를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는 라주미힌을 천천히 뜯어보았다. 라주미힌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태연하게 이쪽을 마주보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10분 이상 흘렀다. 그러다 예상 가능한 변화가 왔다. 이 방에서 위압적인 태도로는 얻을 게 없다는 것을 눈치챈 듯 그 남자는 다소 누그러지더니 정중하면서도 약간 딱딱하게 조시모프를 향해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물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니코프 학생? 혹은 전 학생인가? 조시모프가 입을 열려던 참에 라주미힌이 먼저 치고 들어왔다. 저기 소파에 누워있잖아요. 볼 일이 뭔데요? 그 스스럼 없는 볼 일이 뭔데요? 라는 말이 이 거드럼 피우는 남자의 기반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라주미힌 쪽을 돌아보려다가 멈추고 다시 조시모프를 향했다. 라스콜니코프입니다. 조시모프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커다랗게 하품을 했다. 천천히 조끼 주머니에서 둥글 넓적한 금시계를 꺼내 들여다보더니 다시 느릿하게 집어넣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말없이 누운 채 무표정하게 낯선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벽지의 꽃 문양에서 시선을 돌린 지금 얼굴이 몹시 창백했다. 방금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은 것처럼 혹은 고문대에서 막 내려진 것처럼 보였다. 낯선 남자는 점차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 모습을 훑어본 라스콜니코프가 악이 있는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다시 베개에 머리를 눕히고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그러나 루지는 마음을 다잡고 이방 사람들의 이상한 태도를 못 본 척 하기로 작정한 듯 했다. 이런 상황에서 뵙게 되어 정말 유감이네요. 그가 다시 말을 꺼내기 위해 억지로 침묵을 깼다. 아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더 일찍 왔을 텐데. 하지만 뭐 일이라는 게 워낙에. 게다가 원로원에 아주 중요한 법률 사건도 있었고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다른 바쁜 일도 있어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곧 뵙게 되겠군요. 라스콜니코프가 몸을 움직이며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루지는 잠시 기다렸다. 아무 말도 없자 다시 입을 열었다. 곧 오시면 묵을 곳도 구해놨어요. 어디에요? 라스콜니코프가 약하게 물었다. 바로 여기 근처에요. 바켈레예프 씨 집이요. 부활 거리 쪽이죠? 라즈미인이 끼어들었다. 2층에 방들이 있는데 유신이라는 상인이 새를 놓아요. 내가 가봤어요. 네, 그 방들인데 루진이 대답을 하려는데 라즈미인이 말을 끊었다. 아주 끔찍한 곳이에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게다가 수상하기까지 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데고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살아요. 나도 거기 한번 심각한 사건 때문에 갔었고 집세가 아주 싸기는 하지만요. 저야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알 수가 없죠. 저도 페테르부르크에서는 낯선 사람이니까. 루진이 약간 불쾌하다는 듯 대답했다. 그러나 방 2개는 아주 깨끗해요. 당분간만 있을 거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 집은 이미 구해놨어요. 이 말은 라스콜니코프를 향한 것이었다. 지금 수리 중이에요. 그 전까지는 제가 친구 안드레이 세면노비치 레베자트니코프의 방에 함께 지내고 있고 그 사람이 바칼레예프 씨 집을 알려줬어요. 레베자트니코프? 라스콜니코프가 천천히 말했다. 뭔가 기억해내려는 것 같았다. 네, 안드레이 세면노비치 레베자토니코프 성성부 서기예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라스콜니코프가 대답했다. 실례지만 물어보시기에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한때 그 사람의 후견인이었답니다. 아주 좋은 청년이에요. 진보적이고 요즘 젊은이들을 만나는 게 좋아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요. 루진이 방 안 사람들을 두루 바라보며 말했다. 어떤 면에서요? 라즈미힌이 물었다. 가장 진지하고 핵심적인 면에서죠. 루진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쁘게 답했다. 아시다시피 제가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한 게 10년 만이에요. 새로운 것들, 개혁들, 사상들은 지방에도 다 전해지지만 더 선명하게 보려면 직접 와 봐야 해요. 그리고 제 생각엔 젊은 세대를 만나보는 게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방법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매우 기쁩니다. 뭐가요? 질문이 넓군요. 틀릴 수도 있겠지만 더 명확한 시각, 좀 더 비판적인 눈, 더 실용적인 태도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맞죠. 조시모프가 툭 던졌다. 터무니없는 소리. 라즈미인이 달려들었다. 실용성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200년 동안 실제 삶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사상이야 발효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가 루진 쪽으로 말했다. 선한 의지도 있고 비록 아이 같은 형태이긴 해도 정직도 어디선가 찾을 수 있기는 해요. 악당들이 득실되는 중에서도 어쨌든 실용성은 없어요. 실용성은 제대로 신을 신고 다녀야 해요. 동의할 수 없군요. 루진이 노골적으로 즐기는 표정으로 받아쳤다. 물론 사람들이 흥분해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너그러이 봐야 해요. 그런 실수들은 그냥 선한 의도의 열정과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의 증거일 뿐이죠. 이루어진 게 적다면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고 수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뭔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가치 있는 사상들, 새로운 가치 있는 작품들이 예전에 몽상적이고 낭만적인 작가들 자리를 채우고 있고 문학은 더 성숙한 형태를 갖춰가고 있죠. 많은 해로운 편견들이 뿌리 뽑혀 웃음거리가 됐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과거와 단호하게 결별했고 그게 제 생각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외워왔군. 라스콜니코프가 갑자기 혼잣말인 것 같은 투로 크게 말했다. 뭐라고요? 루진이 못 들은 척하며 되물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조시모프가 서둘러 끼어들었다. 그렇죠? 루진이 조시모프 쪽으로 기분 좋게 시선을 던지며 계속했다. 인정하셔야만 해요. 그가 라주미인을 향해 약간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과학과 경제적 진리의 이름으로 진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상투적인 소리. 라주미인은 우습다는 표정을 지었다. 상투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저한테 누군가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웃과 나누려고 외투를 반으로 찢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반쪽짜리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 속담처럼요. 토끼 여러 마리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 지금 말하는 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은 사익에 기반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일을 제대로 처리하면 외투는 온전한 채로 있는 거예요. 경제적 진리도 말하기를 사회에서 사적인 일들이 잘 조직될수록, 다시 말해 외투가 더 많아질수록 사회의 기반이 더 견고해지고 공동의 복지도 더 잘 조직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고 이웃이 반쪽짜리 외투가 아닌 조금 더 나은 걸 갖게 되는 거죠. 개인의 관대함에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발전의 결과로. 이 생각은 단순한데 안타깝게도 이상주의와 감상주의에 막혀 우리에게 닿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것을 깨닫는데 그렇게 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이봐요. 라주미인이 갑자기 날카롭게 끊었다. 저는 지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냥 끊겠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지난 3년간 이런 재미용 수다에 너무나 지긋지긋해져서요. 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예요. 당신이 자기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건 이해해요. 그건 용서할 수 있어요. 다만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최근에 너무나 많은 파렴치한 사람들이 진보라는 이름 아래 자기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왜곡해서 이 운동 전체가 진흙탕에 빠져버렸거든요. 그거면 됐어요. 잠깐만요. 루진이 모욕당한 표정으로 지나칠 만큼 정중하게 말했다. 그렇게 무례하게 제가 그런 사람들 중 하나라고 암시하는 건 아니겠죠? 오, 천만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됐습니다. 라즈미인이 딱 잘라 말하고 조시모프 쪽으로 돌아서서 이전 대화를 이어갔다. 루지는 분별 있는 사람처럼 이 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 2분 내로 자리를 뜨기로 마음먹었다. 불행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그가 라스콜리코프에게 말하며 자리를 털었다. 회복하시고 나면 아시다시피 사정도 있고 해서 더 가까이 지내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 회복을 빕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손님이 죽였을 거야. 조시모프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틀림없어. 라즈미인이 맞장구를 쳤다. 포르피리는 의견은 안 내놓고 있지만 저당 맡긴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하고 있잖아. 조사하고 있다고? 라스콜리코프가 또 갑자기 큰 소리로 물었다. 응, 그게 왜? 너도 아는 얘기잖아. 아니 그냥. 근데 어떻게 찾아내는 거라고 했지? 조시모프가 물었다. 코흐가 일부 이름을 댔고 저당물 포장지에 적힌 이름도 있고 자발적으로 나타난 사람들도 있어. 영리하고 능숙한 악당이 분명해. 그 대담함, 그 냉정함. 그게 전혀 아니라니까? 라즈미인이 치고 들어왔다. 그게 다들 오해하는 부분이야. 나는 이 범인이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마 이게 첫 번째 범죄일 거라니까? 계획적이고 능숙한 범인이라는 가정은 맞지 않아. 경험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나마 살아남은 건 순전히 운이야. 장애물을 미리 생각하지도 못했잖아. 어떻게 했는지 봐봐. 10루블, 20루블짜리 장순구들을 주머니에 쳐박고 늙은 여자 서랍을 뒤졌는데 위층 서랍에는 돈이 1,500루블이나 있었어.
어떻게 도둑질 하는지도 몰랐어. 죽이는 것밖엔 할 줄 몰랐고 겁에 질렸던 거야. 그게 첫 번째 범죄야. 당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전당포 노파 살인사건이죠? 이미 떠날 채비를 하고 모자와 장갑을 손에 든 채 서 있던 루진이 조시모프에게 물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몇 마디 더 지적인 말을 남기고 싶은 모양이었다. 네, 그 사건이요. 들으셨어요? 물론이죠. 페테르부르크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아세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도 있죠. 사건 전반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말하자면 그는 다시 라스콜리코프 쪽으로 몸을 돌렸다. 회복하시고 나서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바랍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갑자기 입술 사이로 비죽 웃음을 내보이며 몸을 일으켰다. 들어봐요, 루진 씨. 그가 갑자기 또렷하게 말했다.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실렸다. 어디에선가 읽었는데 페테르부르크에서 어떤 남자가 노파를 죽였대요. 돈을 얻으려고. 그 남자는 살인 전에 이미 이런 논리를 세워놨다더군요. 사회는 개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직되어 있다. 개인의 복지가 나아지면 전체의 복지가 나아진다. 따라서 만약 내가 단 한 사람을 죽이고 그 돈으로 수백 명의 삶에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논리상 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루진이 의아하게 물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지금 막 사익을 미덕으로 설파하셨잖아요. 그 연장선 아닌가요? 그 말은 터무니없는 비유예요. 루진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니요. 라스콜니코프가 냉정하게 말했다. 터무니없지 않아요. 논리를 극단까지 미루면 당신 논리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왜 안 나오겠어요? 충분해요. 라즈미인이 소리쳤다. 그건 황당한 비약이야. 루진이 대답했다. 정확한 비약이 아닐 수도 있죠. 라스콜리코프가 담담하게 말했다. 어쨌든 그 노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으시죠? 직접적으로. 루진은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잠깐요. 그가 억지로 침착을 유지하며 말했다. 처음 뵌 순간부터 저를 적대시하셨어요. 그래도 당신이 아프고 인척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아픈 게 아니에요. 라스콜리코프가 잘라 말했다. 그러면 더 나쁜 상황이군요. 루진이 체념 섞인 투로 대답했다. 잠깐만요. 라스콜리코프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다시 한마디만 하겠어요. 내 어머니 이야기를 또 한 번이라도 꺼낸다면 잠깐, 그게 무슨 말이야, 로자? 라즈미인이 외쳤다. 꺼지세요.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다. 루지는 창백해졌다. 입술을 깨물었다. 일어섰다. 자, 알겠어요. 그가 매우 조용하고 이를 악문 채로 말했다. 처음 뵌 순간부터 적대하셨다는 게 이제 분명해요. 저는 여기서 받은 모욕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의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 이후로는 꺼지라고요. 라스콜리코프가 다시 말했다. 루지는 탁자와 의자 사이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라주미인이 비켜줬지만 쳐다보지 않은 채 조시모프에게도 고개 한번 끄덕이지 않은 채 그는 나갔다. 문을 나가면서 몸을 숙여야 해서 모자를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려야 했는데 그 굽은 허리의 선 자체가 그가 받은 모욕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다. 타인에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 라주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버려둬. 다들 날 내버려 두라고. 라스콜리코프가 울컥해서 외쳤다. 다들 언제까지 나를 들들 들볶을 거야? 너희들이 무섭지 않아. 이제 아무도 무섭지 않아. 나가, 제발. 혼자 있고 싶어. 혼자. 나가자. 조시모프가 라즈미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상태로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 나가자니까.
조시모프가 단호하게 말하고 앞서 나갔다. 라즈미히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를 따라갔다. 자극시키지 말아야 해. 계단에서 조시모프가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즈미인이 의아해했다. 뭔가 긍정적인 충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나았거든. 알잖아. 뭔가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 고정된 생각 같은 게 짓누르고 있는 거야. 아, 너무 걱정돼. 그런데 분명히 있어. 그런 게. 그 신사 말이야. 페트로비치. 대화 내용 보니까 누이 동생과 결혼할 사람 같던데 병나기 바로 전에 그 편지를 받은 것 같고. 맞아. 그 사람이 일을 다 망쳐놨을 수도 있어. 그런데 너 알아챘어? 다른 건 아무것도 관심 없는데 딱 한 가지에만 반응하더라고. 바로 그 노파 살인사건. 맞아. 라즈메인이 동의했다. 나도 봤어. 관심 갖고 있고 겁먹고 있어. 경찰서에서 쓰러졌던 날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잖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와 봐야겠어. 염증은 없을 것 같지만 말이야. 고마워. 나는 파상카한테 있다가 나스타샤를 통해서 로자를 지켜볼게. 라스콜리코프는 나스타샤를 향해 짜증스럽게 눈을 들었지만 그녀는 아직 나가지 않았다. 차 마실래요? 그녀가 물었다. 나중에. 나 이제 자야 돼. 제발 좀 나가. 그는 획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나스타샤가 방을 나갔다. 사정 낭독.